그럼.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즈가 됐건 어디가 네, 됐건. 저는 뭐 그래.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안 쓰고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그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는 네. 큰 재미가 없어요.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확연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0.4에서 0.3% 정도 있고요. 오늘도 저는 변수는 환율 외환 시장을 보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달러가 좀 주춤거렸습니다. 오늘도요. 3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작은 외환시장이 오늘 좀 하락 출발, 원달러 환율에 내려가는데요. 바로 지금 또 플러스로 돌고 있으면서요. 저는 여전히 기본의 어떤 근거에 흐르는 큰 틀은 환율 플레이인데요. 현대자동차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출발했다 플러스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뭐 전형적인 그런 거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워낙 또 약세, 강세가 되는, 즉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일단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뭐 정유주다 마찬가지나 그런 쪽들이 되겠는데요. 해운주, 이렇게 항공주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겠죠. 여전히 환율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저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뭐 오늘 특별하게 큰 주식 중에서 올라가는 거는 제 눈에 보는 거는 오늘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자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2시간 동안 지났는데요. 이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세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시장의 특성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말씀 주신 환율 관련된 흐름에 의해서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료를 동반한 이상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TPP 관련해서 사실은 한세실업이 제일 호재지 않습니까? 뭐 네. 백상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 관련돼 있고 뭐 이런 쪽들이 이제 뭐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구나라고 하는데 역시 100%겠죠? 네. 그 영어하고 한글하고 섞어져 있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막 시장의 시대를 주도하고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 중국하고 뭐 한다 하고 하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세를 주도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의 특성 자체는 네.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 네. 질이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 시세 연속성이 나오지 않고 실적이 좋은 종목도 빠지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이런 혼란스러운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거기 그 150% 정말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시장이 큰 주식들 한 판이 돌았다는 표현. 네네. 저도 이제 요즘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한 판이 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재료 있는 것들이 소위 뭐 성장주가 됐건 뭐라고 했던 것 중에 큰 것들로 묶을 수 있는 건 다 한 번씩 또 반대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반대했다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부터 굳이 말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크게 같이 갈 만한 것들이 없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동시적 것도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어제도 얘기하고 여기서 오늘도 얘기한 게 딱 저거거든요. AJ 네트워크스. 네네. 이거 상자가 거래도 별로 안 돼서 의미는 없지만 신고가거든요, 지금 이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걸 쓰는 사람도 알고 저 같은 사람도 다 알아요. 오늘 보니까 그 이성훈 교수가 자주 얘기하던 NHT 증권의 오래된 미래 뭐 이런 거 있죠. 네네. 일본 탐방 시리즈. 네네. 그 요번 거 봤어요? 난 못 봤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온 게 공유경제라는 게 나왔고 네네. 요번 주 오늘 나온 거는 또 저런 거예요. 그 뭐죠? 그 자가 치료 이렇게 해갖고 뭐 인바디 같은 거. 네네. 제가 맨날 얘기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런 거를 또 특집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오늘자로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흐름이 있고요. 저는 상장하고 나서 의외로 지금 약한 주식이 있다고 봤어요. 뭐 근데 이제 공모가 자체가 비쌌고요. 우리 이수영 교수가 IPO 직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모니터링 방송에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어요. LIG 넥슨을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게 올라가는데 이런 게 왜 올라가는지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겠냐 없겠냐는 거 보면 한국으로 보면 전혀 없어요. 우리를 보면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러울 때도 그렇지만 뭐 잘난 체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많아요 저를요. 네네. 특히 이승현 교수도 바깥에서 보면 형님 잘난 체 이제 그만해라고 얘기하잖아. 그쵸. 그잖아. 네. 근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뉴스는 지금 온통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뉴스는 지금 보게 되면 저거밖에 없죠.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랑 네. 나랑 별로 상관은 없는 국회의원 선거 이거. 네. 그거 날 뽑아주도 않는 난 관심 없잖아. 근데 네. 아직까지 얘기 없네 이것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 가신 거. 네. 그래갖고 시장에서 신성 솔라이너지 네. 그런 거 있죠. 네. 저도 얘기했잖아요. 전 네. 뭐 하는 회사는 잘 모르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네. 네. 어저께인가 올라갔죠. 네. 뭐 이상한 거 대통령 순방할 때 같이 가는 사람 올라가는 주식 있거든요. 뭐 떨어진 것도 있지만 네네. 파수닷컴 이런 거 왜 안 오르냐 근데?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미국 뉴스 보시면 미국 뉴스 요즘 본 적 있어요? 솔직히? 미국 뉴스 거의 본 적 없죠. 전 자주 보잖아요. 네네. 지금 미국 뉴스에 탑 뉴스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아 진짜로 몰라? 어떤 거죠? 한미 정상회담일까? 국정교과서만 나오던데. 네? 국정교과서. 아니 미국 뉴스에서. 미국 뉴스에서요? 미국 뉴스에서 미국 우리 뉴스는- 대통령이 미국 관계 나올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나와봤자 이제 16일날 나오겠죠. 네네. 그냥 그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것까지 네. 나오겠는데요. 온통 최고의 탑 뉴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CNN 한번 쭉 틀어보세요. 지난번에 시진핑이랑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핫 이슈가 군사 충돌이거든요. 그게 이제 남진아인가 저 있잖아요. 그 중국 남쪽에 인공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죠? 그런 얘기 좀 들어봤죠? 네. 인공섬 만들어서 거기 이제 무게 해갖고요. 거기에 무슨 뭐 1조 2천 달러가 쏟아붓는다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요. 그래갖고 제일 말했잖아. 군비 경쟁.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얼마만큼 군사력이 올라갔는데 미국은 그동안 물론 여전히 7대인가 그래요. 군사비 경쟁이요. 그렇지만 중국이 20년 동안인가요? 매년 더블 디짓으로 12자리 숫자로 군사를 증가하는데 미국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군사비 얘기 엄청 나와요, 지금. 오늘 뉴스 보면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공섬이 되면 그걸 통해서 오는 뭐 각종 수송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 또 뻥까는 애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미국은 지금 군사 관련 주식 있죠. 그런 거 뜨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LIG 넥슨 그런 거에 분명히 엮겠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흐름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다만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 것들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크게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는 그런 게 없고 시장의 질은 퀄리티가 안 좋다. 저도 말하지만 이게 무슨 그리고 AJ 네트워크스가 올라갔죠. 같이 갈 놈이 뭐 있어. 굳이 따지자면 코웨이거든요. 근데 코웨이는 지금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M&A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투자가가 아니라 이제 CJ다. CJ가 직접 없는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 또 유통회사가 있죠. 네. 직접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갖고. 네네. 우리가 예전에 맨날 코웨이 얘기할 때 이성훈 교수가 이랬죠. 저도 이제 인정하는데 중국은 렌탈 문화가 없어요 그랬잖아. 네네. 맨날 갖고 도망가요 이 새끼들이 그랬죠. 네네. 중국 애들이 지금 왜 사겠어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될 것 같으니까 하잖아. 소득이 올라갈 거니까. 그잖아 지금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크게 이렇다고 해서 코웨이가 올라가고 에이즈 네트워크가 올라서 관련 테마주가 20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는 재미가 없지만 그런 자잘한 것들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의 자체는 큰 재미는 없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도 보더라도 특별할 게 없어요. 코스닥에서도 어제 외국인 조금 사는 듯 했지만 의미 없고요. 그냥 5일 연속, 6일 연속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쌍매도하고 있고요. 그냥 같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6일 만에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시장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시네요. 미국 뉴스 탑 뉴스는 메이저리그라네.
메이저리그도 탑뉴스 있죠. 스포츠면에 가면 그죠? 네네. 예,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김성훈의 정신이 나침반 코너인데요. 김성훈 과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수영 교수가 소개해 주세요. 뭐 그냥 말이 필요 없죠. 말이?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먹이 이미 오늘 뭐 훈이데이인 거 다 알고 들어오시는 건데. 아, 그런가? 이제 그죠? 훈이데이인지 다 알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뭐 네. 키움증권 실전 트레이딩 승률 게임. 최근에 또 키움증권 시작했잖아요. 네, 실전 승률 게임 대회도 시작했는데 거기 입상에 빛나는 네. 좀 한 끗이 아까운. 그만하자. 네, 한 끗이 아까운. 마지막 하루. 네. 현대자동차를 롱했기 때문에 안 된 사람. 그러니까요. 현대자동차 때문에. 자, 네. 김성훈 과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완전히 회복됐어요? 뭐해? 근데 왜 안경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차에다 놓고 왔어요. 차에다? 저하고 네. 비슷한 거죠. 저도 주로. 안경이 왔다 갔다. 있으면 상당히 스마트해 보이는데 말이야. 네네. 안경이 없으면 약간 또 우락부락해 보이고요. 네. 하여튼 만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미국 얘기 좀 네. 해야겠는데요. 네. 매크로지 이런 변수 좀 봐주세요. 일단. 네. 제가 해외 증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 지수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가 제가 여기 앞 상단 21선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보면 여기가 2014년이에요.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2년에 3년 가까이 이어져 온 상단선 21선인데 자, 이 구간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보시게 되면은 뭐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글로벌 매크로 정도 어떤 매크로 변수의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간밤에 좀 떨어졌습니다만 일단은 장기 저점을 잡았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 돼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게 다시금 바깥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보다는 이 네. 안쪽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적어도 미국 시장이 네. 급등 혹은 급락을 보일 가능성은 일단 FOMC 전까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좀 낮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우리 시장 왜 올라요? 뭐 이머징 시장 왜 올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파란색 선이 달러화 지수고요. 이제 회색 선이 신흥통화 지수입니다. 이게 특성상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축소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제 빠르게 축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보시더라도 뭐 개파락 출발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런 최고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타났었던 글로벌 증시의 네. 뭐 특징 중에 하나는 원유 움직임이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브라질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이 인도도 마찬가지죠.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 시장이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어떤 매크로 변수들이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네. 한국물을 제일 많이 샀어요 최근에. 네. 제일 많이 샀고요. 그다음이 뭐 남아공, 인도, 멕시코, 폴란드 이쪽인데 네. 한국물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많이 팔았으니까 산 거죠. 네. 많이 팔았으니까 비워놨던 포트폴리오를 채워 나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걱정해야 된다니까 우리 시장으로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보죠. 네. 자, 항상 보면 우리가 큰 그림에서 네. 윤곽을 잡고 아웃라인을 잡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야지 이해가 빠르시거든요. 네. 자,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좌측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의 네. 주봉 차트고요. 오른쪽이 코스닥 지수의 주봉 차트예요. 2010년 이후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코스닥 지금 최근에 뭐 대형주를 사야 돼요, 중소형주 어떻게 해요? 얘기 나오는데 자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주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중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코스닥 보세요. 최근 코스닥 죽겠어요, 성장주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올해 오른 거 보면요 아직도 위에 있어요. 즉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도 충분히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적어도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들의 반등, 특히나 저 PBR 쪽의 반등은요 키맞추기입니다. 키맞추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스타일 로테이션을 한다면 이것이 이 흐름이 3개월에 4개월, 적어도 반기 정도는 가야지 이게 스타일 로테이션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대형주가 정말 갈 것이냐?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진다라면 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키맞추기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방향성이 아직 안 보여요. 네. 즉 저는 이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은 적어도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혹은 코스닥 시장이 보시면 역대 전고점이 코스피는 2230이고요. 네. 코스닥은 765포인트거든요. 이거를 먼저 터치하는 애들이 먼저 이 하반기 내년까지 주도 업종이 되고 네. 주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희도 안 보이지만요, 솔직히 기관이나 외국인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 매 한 가지거든요. 네. 오늘 왜 파냐? 뭐 안 보니까 안 파는 거죠, 그냥. 네. 지금은요, 포트폴리오에다가 일단은 뭐 수익이 난 것도 팔고 수익이 안 난 것도 팔고 그냥 팔고서 그냥 일단 관망세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나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물론 고민은 하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 그거를 결정을 지어서 딱 들어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네. 무리가 있다. 네. 좀 이르다라는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다 증거금 100%잖아요. 증거금 100%, 관리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 300억 미만. 네.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나는 잡은 걸 1,100억짜리도 얘기했는데 LIG 넥슨. 그 상한가 들어가고 보면은 이런 종목이 있었어? 이런 종목이 상장이 돼 있어 처음 본 종목들. 미동은 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소위 네. 얘기해서 네. 그냥 뭐 잡주장이 네.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뭐냐면요, 갈피를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네.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물 들어올 때 네. 또 젖는다고 네. 이럴 때 한번 해먹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제 후배도 하나 좀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뉴프라이드를 했었어야. 분명히 이거 네. 지금 가피를 못 잡고 있는 시장에서 야 이거 실적 좋다라고 가지고 있는데 못 가고 답답해 죽겠고 이거 어떻게 하는 상황에서 그런 쪽에서 만약에 매도가 나오고 그런 쪽 따라가는 흐름들 분명히 나옵니다. 조만간. 네. 그러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있고요. 방향성을 갖다가 그때부터는 잡아나갈 가능성이 커져 있고 저는 그 시점이 현대차 실적 발표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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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대차 좀 말하게 해주세요. 현대차가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또 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면서요. 네. 네. 현대차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를 보시면은 컨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달라요. 양쪽이. 그죠? 네. 네. 소신 있게 보는, 소신 있게 그렇지만은 어떤 쪽은 거의 중국은 중립이야. 어떤 쪽은 컨센 상해라고 나오는데 뭐 삼성전자 실적도 1주 이상 차이가 나는 한국에 네. 또 틀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컨센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량은 늘어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 판매량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뿌렸고요. 네. 중국 쪽에서의 마진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게 만약에 안 좋다? 네. 2분기 환율이 그렇게 튀어올라서 그렇죠. 환율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현대차는 현지 생산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 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현대차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컨센 하회로 나와서 혹은 어닝쇼크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대형주 장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겠고 대형주도 올라오고 있는데 솔직히 주도하는 섹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행 올라오고 건설 올라오고 뭐 조선, 철강, 기계 다 같이 올라오잖아요. 네. 공통점 뭐예요? 저 PBR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현대차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먼저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앞서 존 씨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만큼 엄청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뭔 소리냐? 이거 뭐 인센티브도 많이 갖고 중국도 이거 뭐 영 아니다라는 주장이 완전 양쪽으로 갈려 있다는 것인데요. n분의 1로 하면 나는 어떠냐? 평균으로 컨센서스를 딱 하면 지난달 대비 93일 됐는데 2% 정도 영업이익 증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컨센서스일 뿐이고 이거 숫자일 뿐이잖아. 숫자 노름이잖아요. 근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수가 그 수치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극으로 갈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죽을 것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어찌 보면 야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야 이렇게 좋은데 안 좋으면 야 이거 개뿔이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의 대형주의 그런 환율에 대한 플레이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더 떨어져 봐. 워낙 강세를 가면 이거 큰일 날 수, 종잡을 수 없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매출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네. 원래 달러 환산 기준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원화 환산 기준으로 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환율만 빠지게 되면 이게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거는 현대차의 이익에 대한 포지션이 내수에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내수가 근데 이번에 그 자동차세 그 감면해주는 효과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취득세. 좀 취득세 감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발현할 것 같은데 다만 이번에 그 중국 쪽에서 그 발표난 거 이번에 그 중국 9월 통계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통계 데이터를 잠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현대차하고 9월 달에 회복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그 판매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에서 잠시만요. 어디 갔나요? 현대차. 찾으면 얘기하고요. 네네. 전기차 얘기 좀 또 해보죠. 전기차가 물론 이제 그 LG와 삼성 SDI 그리고 쭉 P&E 이런 것도 같이 다 갔는데요. 삼성 SDI 오늘 좀 약하지만 삼성 SDI는 하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좀 쉬는 분위기가 확인했거든요. 네. 전기차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전기차는 계속 봐야죠. 계속 본다. 전기차 봐야 됩니다. 예, 전기차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트렌드로 잡아버리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전소 설치하라고 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뭐 이미 대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전기차의 단점은 지금까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효율이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소가 그렇게 인프라가 많지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단점이었는데 지금 첫 번째 단점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터리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고요. 충분히. 두 번째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결국 정부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일단 뭐 미국과 중국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가속에 대해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이미 정책적으로 밀어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제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이죠. 금요일이 휴일이었으니까 목요일날 잠깐 나고 탐방 갔다 왔어요 회사를. 네, 갔었어요? 네? 갔었어요? 예, P&E? P&E 솔루션 제가 말씀을 드린 회사인데 갔다 왔거든요. 그 회사가 뭘 하고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현업 담당자는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도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피부로. 2차 전지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네. 거를 확실히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즉 P&E 솔루션 납품하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3사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납품하고 있는데 이미 그 물량 가지고서도 자기네들이 이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업체들의 어떤 MOU, 이미 MOU도 하나 맺어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업체들 쪽에서 중국 쪽에서 먼저 요청이 온대요, 계속.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분명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대로 분명히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흘러가고 있다. 그 계열사 중에 그 차저 만드는 회사 이렇게 들어있다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오전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 그 이데일리인가요? 거기서 전기차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데일 같은 걸 누가 봐?
그러니까 저는 차량 돌려 봤어요. 근데 이데일리가 음. 내용은 괜찮더라고. 나쁜 거 없더라고. 오늘도 보면 드론 로봇에 대해서 로봇 투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리즈로 썼더라고. 이제 로봇 얘기하면 다 예뻐 보이네. 아니, 이데일리 잘하더라고. 기획 기사 잘 쓰더라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봤는데 그 여러분들 전기차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충전소 나오잖아요. 네. 충전기 보면요, 네. 딱 거기에 PN이 써 있어요. 네, 마크가 써 있다 딱 보이게 그거는 보입니다. 그게. 저는 그런 거 눈으로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잠실 공영 주차장 가면 있거든요. 네. 차저기가 가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목동 공영 주차장 가면 있거든요. 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PN이가 전체 다 바품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아니면 분명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뭐 S에너지랑 뭐 엔터파워랑 합작해가지고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사업을 분명히 진행하고 있고 수요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하나만 나와주면 돼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국처럼 네. 주차 대수 얼마당 네. 충전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의 정책이 하나 나와주면요. 네. 그때는 2차전지 다시 쪽으로 한번 뭐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뭐 탐방한 거에 관한 얘기는 좀 자세한 얘기는 어저께 저희가 딱 한 점만 녹음을 했거든요. 거기 자세히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딱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고 없다 보니까 말이 막 나와. 취득세가 아니라 자동차 소비세죠. 소비세, 자동차 소비세, 뭐 냉장고 큰 것들 있잖아. 소비세 맞습니다. 네네. 보통뿐이 아니라 또 네드 스타크 형님이 말씀하셨어. 취득세 아닌데. 네, 소비세인데. 우리 네드 스타크님 누구지 알죠? 모르겠는데. 몰라요. 저기 뭐야?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또 형님이지. 예. 쇼민이 나오는 거. 예. 그 형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네. 윈터 이즈 커밍. 그렇죠. 스타크니 형님한테 또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인정하는, 또 소통의 방송이 되겠고. 준비됐어요, 아까? 네, 중국집 자동차 시장에 네. 대한 쪽이 개선이 됐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가장 큰 왜 웃어요? 요인은 중국 시장. 그러니까 오늘 뉴스 하나 중에 보게 되면 중국 시장 증시 급락과 함께 더불어서 자산 운용사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 그 사장에 대해서 칼부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안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네. 시장 안정과 더불어서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쪽이 회복이 됐다. 9월 자동차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그다음에 종 자동차 수요가 2.1% 증가를 했는데 어쨌든 증가를 했어요, 얘네들은. 근데 그 7월 달에 6.6% 감소했었고 8월 달에 3.4% 이렇게 감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 감소할 때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그 현대차가 8월 달에 16.5% 감소했고요. 기아차가 44.7% 감소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9월 중국 출고 기준으로 해서 9월 달 기아차가 20% 감소하는데 그쳤고 현대차가 9월에 5.4%대 감소하는데 그쳤다. 그런 내용이 잘했다 나오고 이거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뭐냐면 네. 이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7, 8, 9잖아요. 네. 7, 8, 9가 중국이 작살났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는 별로 별 볼 일 없다. 근데 내수 쪽에서 얼마나 커버해 줄 거냐.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그렇게 크게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네. 조금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남은 모르거든요. 네. 현대차 환율 이건 관계거든요. 맨날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하도 저도 얘기해서 저도 말하다 보면 외워버렸어요. 10원 오를 때마다 매출 1,500원 늘어난다. 또 영업이익은 0.1인가 뭐 올라가고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기아차는 얼마 좋아지고 기아차는 매출 10원당 뭐 얼마 올라가고 이거 맨날 치면 나와요 뉴스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을 경우 황당은 어떡할 거니?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 누가 먼저 모르죠. 극과 극입니다 지금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요. 다만 저희는 현대차 올라가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야지 시장 좋으니까. 현대차가 아닐 경우에도 우리가 좀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셔야겠다 얘기하겠고요. 하나 더. 요즘 또 새로 관심 있는 건 지난주부터 이 두 양반이 태양광들 얘기를 슬슬 하셨는데 태양광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태양광은 전기차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태양광까지 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조금 너무 미룰만한 가신 잃을 수 있어요. 네. 조금 잃을 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뭐 알고서 이제 대응하는 거랑 또 지난주에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둘 다 잃을 수 있는데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거는 이겁니다. 태양광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업계 쪽 탐방 다니고 얘기를 듣는데 태양광도 그쪽에서 돌아서고 있대요. 이미 상반기부터 돌아서고 있어서 지금 저 회사 얘기는 안 할 텐데 그 3교대로 네. 풀캐파로 현재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해외 쪽을 보시더라도요. 그 빌 게이츠가 네. 그 원자력을
포기했어요. 네. 원자력 회사 투자했는데 그거 팔았고요. 그리고 독일에도 독일 회사도 이제 화력과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세히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 위치한 공장에서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도 그렇고 해외 쪽으로 아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OCI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OCI를 보면은 여러분들 폴리실리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태양광이 원유에 대비해서 앞으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력을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유는요 땅에서 파가지고서 뿌리는 거잖아요. 공급자 중심인데 태양광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원이 아니라 자원은 무한하죠. 태양광은요 IT. 즉 반도체가 과거에 발달했을 때 황해 법칙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도대로 지금 태양광도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태양광의 발전 단가와 네. 원유의 발전 단가 같아지는 그 그리드 페리티가 이미 선진국은 이미 딱 맞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화력과 원자력을 버리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력과 원자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가 폴리실리콘 때문에 주가가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OCI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시스템 쪽이에요. 시스템과 시행.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 네. 큰 돈이 들어있는데 OCI도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과 시스템 쪽으로 OCI가 집중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 하위단에 있는 뭐 신성 솔라 에너지는 뭐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코스닥 아닌가? 그렇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저는 뭐, 2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전기차도 마찬가지, 태양광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되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잘 안 보인다. 예? 전 태양광이란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는 거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기가 지금 전기 사용이 예비율이 130%, 150%까지 가 있거든요. 겨울에는요. 전기가 충분해요. 이미 다 전선이 다 깔려 있어. 전기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있겠죠. 섬 같은데 몇 군데 있겠지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데서 자꾸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건요. 네, 그건 약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외국인 시장이 개방 안 한 1992년 이전은 맞아요. 우리나라만 보면 되잖아요. 외국인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차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왜? 우리는 이미 이미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시각을 외구로 봐야 돼요. 그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만큼 지배하는 만큼 한 40% 갖고 있잖아요. 대형주 5, 60%, 70%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위에 충전소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미국이 2,000개 했는데 3년 만에 10,000개, 15,000개 된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왜냐 거기다 갖다 팔아먹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 다. 뭐를 팔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탐방간 얘기 좀 재밌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슈 넣을 건데요. 오늘 아까 그 얘기부터 오늘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앞서 이제 변동성 지수 얘기했잖아요. 변동성에서. 그래서 빅스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이제 보면 공포 지수를 보면 그것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별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늘 그렇지만 누가 맞다 틀리다는 우리가 얘기할 능력이 없지 않냐. 네. 전혀 반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거의 반대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CBO에는 이제 시카고 상품 젖수를 만든 거잖아요. 네. 거기 스큐란 게 있어. 스큐 네. 인덱스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1990년대에 나온 건데요. 스큐란 게 영어로 보면 이제 기울기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건데요. 이게 보면 1990년 이후에 최고로 났다는 건데 최고까지 올라왔다는 얘기.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최고가로 올라있다는 건데 이게 2000년도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98년 이때 보시면 이때가 아시아 금융위기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 보이죠? 제가 여기 지금 보이나 이게? 뭐 보이네요. 저 마우스 왔다 갔던 거 이거 보이는 건데 이거 그 전에 이제 그때부터 나왔는데요. 이게 보면 제목이 뭐냐면
블랙스완인데요. 블랙스완 리스크라는 얘기는 이제 미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블랙스완이라는 게 흑곤이 뭐 그래갖고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걸 우리 블랙스완 이펙트 뭐 그런 얘기 하죠. 네네. 이게 뭐냐면 이걸 뭐 어떤 개념을 만든 거냐 하는 건데 상당히 기술적인 게 들어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소위 공포지수 있죠. 공포지수의 보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보면 콜옵션, 풋옵션 이런 거 있죠. 옵션에 무슨 기울기, 디비에이션 막 들어가는데 그런 거 들어가면 불법이잖아. 그걸 기울기 갖고 만든 거에 공포지수를 갖고 이걸 보조 지표로 쓰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높아졌을 때 보면 시장이 급락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 지표 자체는 설명은요. 논의 자체에서 지금 보면 이걸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지표를 중시하는 사람은 미국이 급락잘 나올 가능성이 최고조로 있다. 이게 이제 이거 지표 설명이다. 어제 이제 근데 뭐 스큐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그러니까 147.5를 기록을 했다가 또 급락이 나와서 133.81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 이게 블랙스완 인덱스라고 해갖고 스큐 지수 같은 경우가 2011년도 10월에 시카고상 옵션 거래소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2009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그때 이제 이러한 지수를 이제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스큐 지수에 대한 주봉인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2014년도 10월 달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갔었고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이런 인덱스가 이제 높아졌을 때 그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됐을 때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 스큐 지수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인덱스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블랙스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게 글렌코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렌코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에서는 뭐 블랙스완 인덱스가 이제 높아졌다고 해서 굳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신흥시장 요동은 금융위기의 3차 충격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기에 약간 걱정거리가 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주택시장 붕괴, 미국. 그래서 2년 동안의 금융위기.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의 채권 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3년간 지속된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상품 가격 급락과 더불어서 신흥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골드만삭스가 어려질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번역인데요. 이 번역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여드리겠어요. 네. 원본 보여드리면 이게 원본인데요. 사람들이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건 자기가 아는 것만 해석하거든요. 요즘 번역 기사는 모두가 다 이거 봐서 소용없어요. 이 화면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이 화면을 안 쓴 번역 기사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못 쓰냐면 이거 쓰면 완전히 걔네들을 보면 이제 지적재산권이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 거거든요. 요게 보시면 저희 뭐 보내드려도 혼낼 사람 없으니까 원본을 보여드리니까요. 요 2005년부터 해갖고요. 이게 미국이랑 이머징 마켓, 유로 지수 같이 그린 건데요. 첫 번째 위기가 요거였다니 US 하우징 크라이시스. 그래서 2년 동안 흘러거린 거고요. 유로피안이 이렇게 3년 동안 걸린 거고요. 채권, 유럽 위기. 세 번째가 1년이 채 안 됐다는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논조가 보면 1년 맞고 끝날 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는요. 그래서 위기감도 있다. 라는 얘기, 주장도 있다라는 거. 있다. 그래서 시장이 걱정거리 없다는 사람도 많죠. 그 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대체 주식을 안 살 이유가 도대체 뭐니 이거 하거든요. 풀 베팅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어떤 한쪽에서는 지금 콜옵션을 사라는 거예요. 어떤 콜옵션? 애플의 콜옵션 사면 향후 6개월 안에 8배가 주가 올라갈 거라는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얘기 있다는 얘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글렌코어 차트인데요. 조정받을 때 반등을 이제 급락을 했었고, 반등을 해야 되는 지점에, 그러니까 급락을 했었고, 글렌코어 이제 채권자들하고 미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글렌코어가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급반등, 글렌코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이때 다 같이 반등을 했던 겁니다. 이머징 마켓이고 뭐 나발이 다 같이 반등을 했던 거고, 글렌코어 조정 나오니까 지금 이제 글렌코어가 조정 나오니까 다 같이 또 조정이 나오는 형태인데, 글렌코어도 지금 저항선에서 정확하게 이제 조정받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에서 뭐 글렌코어가 문제가 된다라면 도망 나와야 되는 시장이지만, 그렇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머징 마켓에 대한 변동성,
개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브라질 채권의 코베인 유한양행해서 50억 투자 손실이 났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이 삼성공조, 제일연막, 코메론, 차멘지니어링. 그러니까 2년 전에 가입했던 브라질 채권과 관련된 지금 손실에 대한 쪽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이 108억인데 지금 투자 손실이 지금 52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제일연막 1억, 2억인데 뭐 유한양이 50억 손실 났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브라질 채권과 관련돼서 그만큼 손실에 대한 쪽들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네, 거죠. 관련돼서 이제 네. 저는 보겠어요. 이제 특정 증권사 얘기인데요. 저희 거기에 많이 걸린 게 미래에셋이랑 삼성이잖아요. 네. 고객분들이요. 네. 그래서 법인 고객들이 많잖아요. 네. 법인 고객들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올해 특히 많이 문제됐기 때문에 올해 결산하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큰 기업에서 뭐 100억 날리고 200억 날리고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조그만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예전에 보면 그 환율 때문에 키콘가 해갖고 잘못된 거 있죠. 뭔가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련해서 약간 상관없는 얘기지만 미래에셋의 박현주 딱 치면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중심에서 해외 자산 투자 중심인데 한번 미래에셋에 브라질 투자했고 뭐 다른 데 투자했다가 좀 박살난 걸 많거든요. 그래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저희가 많이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잃어버린 25년에 어떻게 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이런 주제거든요. 그런 거가 박현주 회장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약간 딴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TPP의 최대 수혜국은 제가 베트남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보면 일부 벌써 베트남의 포럼 같은 게 나오고요. 오늘 주시랑 전혀 상관없는데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이 사장대회를 베트남 상하이에서 했어요. 아니, 베트남 사이공인가? 거기서 했다고 네네. 오늘 사장대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하나의 흐름. 그래서 베트남에 많이 진출한 기업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우석 전문가가 얘기했던 베트남 ETF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의 또 특집으로 한번 구성했습니다. 저희가요. 네. IPO 대특집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들어는 봤냐 신규 상장주 이놈아 이거거든요. 쉽게 해서 듣보잡이란 얘기죠. 듣보잡이지만 LIG 넥스원 듣보잡이지만 사상채권은 8% 올라.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쭉 볼 텐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좋지 않을 때 신규주들도 수익은 좋지 않은데 미래가 박살났죠. 타이거 뭐. 일렉이 지금 보게 되면은 공모가를 밑도는 이제 그런 가격에 대한 쪽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타이거 일렉, 제너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가 1,500원인데 그 이후 계속 그 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포마크 이건 역시 인포마크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성장성이 있나요? HD 프로 이것도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종목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종목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인포마크도 역시 계속해서 하락. 난 HD 프로 HD 프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하락 이런 형태였습니다. 아이컨트롤스하고 동일제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아이컨트롤스는 그나마 좀 반등하는 형태. 네. 워낙 이제 좀 비싸게 상장이 됐다라는 얘기 때였었죠. 네. 근데 지금 공모를 해갖고 그렇게 썩 그 매력적인 수익률에 대한 쪽이 창출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계속 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지금이 그러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 이게 대한 만약 쪽인데요. 시장이 좋았다면 확 올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네. 5, 6월에 했다 그러면 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IPO 예정 심사 청구 기업 현황에 대한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제주항공 뭐 상장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제주항공, UNI, W게임스. W게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장외가가 81,000원인데 희망 공모가 밴드가 51,000원에서 61,000원이거든요. 8년 지금 이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1조 원 이상에 대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을 지금 장외에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공모 자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1조 3, 4천억 정도 그 정도에 대한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게임스 같은 경우가 뭐 대어고요. 제주항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제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장외가가 48,000원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공모로 들어가서 좀 덜 받더라도 옛날에 그 있잖아 계좌 여러 개 만들어 갖고
남편 계좌, 본인 계좌, 그다음에 애들 계좌까지 만들어서 싹 여러 개 만들어서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10개 갖고 오죠, 사모님들. 그러니까 이 정도 대출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네. 받을 수 있다라면 그래도 은행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W게임즈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제주항공이 그 공모를 받았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UIN, 뭐 케어젠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16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모가 밴드가 6만 3천에서 7만 4천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이오 기업인데요. 젠자가 들어가서 네네. 바이오인 거네. AT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공모 장외에서 매수를 해갖고는 이익이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고 오히려 공모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썬바이오 그저 심사 청구를 지금 신청한 기업들 뭐 시트리 그러니까 지금 이 공모가 밴드하고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장외 주가에 대한 괴리도가 큰 종목들은 여전히 공모 시장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휴젤 같은 경우는 제2의 메디톡스죠. 휴젤 같은 경우도 지금 장외에서 27만 원. 지난번에 얘기하던 거. 네네. 그다음에 지난 지금 손대상 교수 왔을 때 얘기하던 거잖아. 예, 그게 공모가에 상장에 대한 쪽도 한 20만 원 전후일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스트보다 훨씬 좋은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도 장외에서 3만 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가 2만 3천 원, 6천 원 사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이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네. 장외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 리스트업이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이노나 같은 경우는 그 공모가가 낮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공모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겠고요. 그러니까 공모가에 대한 차이가 큰 종목들에 대한 쪽들을 좀 노리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모 시장에 대한 쪽, 그 공모가 갑자기 잘 된 이유는 뭐냐면, 삼성 에버랜드 상장하고 나서, 이 SDS 에버랜드 상장하고 나서, 이게 갈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모하고 들어와서 매출 받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공모 시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자금, 시장에 한번 들어왔던 자금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이힐드 펀드. 그죠? 이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아마 내년까지가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내년까지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까지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 14.5% 15.4%로 세율로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지금 그 돈이 지금 분리과세를 받는 거거든요. 5천만 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 분리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는 공모주 배정 시에 배정 물량이 10%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에 더 만약에 내가 공모주를 했는데 별로 별 볼 일 없으면 오히려 하이힐드 펀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AAA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BBB 이상인가? 그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하 채권에. 근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뭐 동서 같은 채권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들어가요. 근데 동서가 뭐 망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힐드 펀드가 공모주 펀드에 대한 쪽에서는 상당히 어떤 시장에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2는? 그게 NH투자증권, 이게 NH투자증권 보고서. 그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나 그 뭔가, N2가 뭔가, 계속 그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스펙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펙이 또 묘미가 있다고 또 그랬잖아요. 네, 스펙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상당히 되고 있는데, 스펙, 이번에도 지금 보게 되면 뭐 액션 스퀘어 뭐 이런 것들, 게임 회사들, 다 스펙으로 상장이 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스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하기에는 상당히 좀 정보력이 딸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힐드 펀드나 아니면 공모가하고 지금 시장 합병 지금 보시겠듯이 잠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스펙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 네. 그러니까 대박이네. 그러니까 스펙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내부 사정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썬바이오 하려다가 취소, 뭐 LIG 스펙 같은 경우 이오도 엔지스 테크놀로지 취소,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판도라 TV가 상장하려다 또 지금 외부 감사에서 비속어가 나올 뻔했네요. 외부 감사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하나머스트 사모 스펙 같은 경우도 판도라 TV도 상장이 지원이 됐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됐었는데 합병 상장 예비 심사 미승인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텍스 프리? 예, 글로벌 텍스 프리. 그 좋은 회사라고 네네.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지연이 됐죠. 그래서 스펙은 쉽지가 않다. 머리 아프네, 저거. 하이드 펀드나 네. 아니면 아예 공모가 계좌 한 10개 만들어서 네.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게 근데 이런 오히려 거죠. 날수 있다. 제가 공모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네. 직접 해봤거든요. 해봐서 아시죠. 공모 좀 많이 들어오면 네. 겁나죠. 네네. 많이 들어보면 겁나죠, 일단. 그리고 예전에는 쌍팔년도에는 일정 수준 보장해줬어요. 몇 달인가 한 네네. 달인가. 요즘 그게 없잖아요. 네네. 훅 떨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 네.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모 증권사들 두 군데서 이치스킨이라는 상품으로 이제 구주 물량,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이죠.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 같은 경우 6개월간의 상장 매도가 걸립니다. 상장 매도 제한이 걸리거든요. 네. 그 보호예수 물량들인데 그 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한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네. 지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라면은 또 해볼 만은 하다. 네. 뭐 이츠스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네. 두 증권사 이제 Y증권사하고 M증권사 두 군데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물량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시장에서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은 네. 각 증권사에 거래하신 거는 키움증권하면 영업부나 이런 데서 네네. 또 하는 데가 있고 각종 뭐 뉴스나 이런 찾아보면 검색하면 방법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키움증권 영업부에 전화해서 그런 것들 상품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먼저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움에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저희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네.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네.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네.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네네.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네.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네.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 뭐예요?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네.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네.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